캡틴 손흥민이 갑자기 헤드트릭을 하면서 프리미어리그를 뒤집어 놓는 바람에 최근 토트넘 소식 몇 개가 묻혀버렸습니다. 그동안 토트넘 최대 골칫거리였던 은돔벨레와 산체스를 이적시키는데 성공하고도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건데요. 이번에 튀르키예 리그의 갈라타사라이로 이 두 선수를 모두 보내버렸습니다. 그것도 이적료를 받고 유료로 말이죠. 특히 은돔벨레는 포체티노 감독 시절부터 무리뉴, 누누, 콘테, 포스테코글루까지 4년 동안 5명의 감독을 거치면서도 제대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적이 없는 토트넘 역사상 최대 영입 실패작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선수였습니다. 아직도 역대 클럽 최대 이적료 지출 선수로 당시 7천만 유로라는 거액에 영입했는데 현재 환율로는 무려 998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토트넘 소속으로 뛴 경기는 고작 91경기에 불과하고 공격 포인트 역시 총 10득점 9도움밖에 되지 않죠. 결과적으로 계산해보면 토트넘은 한 경기당 10억 이상을 주고 토트넘을 썼던 셈이네요. 왜 역대 최악의 영입 실패라고 말했는지 이제 확실하게 감이 오시죠. 원소속팀이었던 리옹으로도 임대를 보내보고 지난 시즌 우승팀인 나폴리로도 임대를 갔지만 아무도 완전 이적을 원하지 않아서 항상 다시 토트넘으로 돌아왔던 은돔벨레가 이번에 드디어 토트넘을 떠나게 됐습니다. 갈라타사라이 측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일단 이번 시즌은 임대를 보내는 걸로 하고 다음 시즌에 완전 영입을 하는 계약인데요. 은돔벨레 이적료는 1,500만 유로이며 2025년부터 5시즌 동안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시즌 연봉은 세후 313만 6천 유로이다라면서 임대료는 발생하지 않지만 은돔벨레의 주급을 갈라타사라이가 많이 부담하는 형식이고 이후 완전 이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죠. 7천만 유로에 샀다가 1,500만 유로에 팔면 당연히 손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지만 독일 매체인 트랜스퍼 마르크트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은돔벨레는 2,200만 유로로 이미 몸값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의 하락세를 고려하면 이 정도라도 돈을 받은 게 정말 잘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비 구멍이었던 산체스도 은돔벨레와 같이 갈라타사라이로 갔는데 산체스는 바로 영입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전문가의 로마노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부대 조항 포함 1,000만에서 1,500만 유로 정도의 4년 계약을 맺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갈라타사라이가 실제로 밝힌 이적료는 그보다 적은 950만 유로였습니다. 그렇게 안 보여도 산체스가 토트넘으로 올 때 4,200만 유로라는 거액에 영입했었는데 한때 산체스에 대한 트랜스퍼 마르크트의 평가는 최대 6천만 유로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쭉 내리막길을 걷다가 최종 1,000만 유로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다이어나 요리스가 끝까지 토트넘을 떠나지 않은 게 아쉽지만 그래도 몇 년 동안 토트넘 팬들을 괴롭히던 이 두 선수를 돈 받고 팔았다는 것 자체는 분명 박수쳐질 만한 일인 게 맞습니다. 약 1,200억 정도 적자 보고요. 또 브레넌 존슨이라는 공격수를 영입하면서 솔로몬 조합에 존슨까지 포함해서 초스피드 공격진이 탄생하게 되었죠. 주 포지션이 오른쪽 윙어인데 현재 그 자리에는 클루옙스키가 있습니다. 임대로 처음 왔던 시즌에는 손흥민의 득점왕에 크게 기여하면서 패스도 자주 해주고 돌파도 나쁘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확실히 느린 스피드가 눈에 띄고 무엇보다 손흥민에게 패스가 잘 안 갑니다. 손흥민 원톱 경기가 지난 번리전 뿐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번리전에서 보여준 모습은 이렇다 할 특별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볼 경합에 가장 많이 실패한 선수로 경기 내에서 크게 눈에 띄지 못했는데요. 존슨은 클루옙스키와 달리 매우 빠른 선수라서 교체됐을 때의 체감이 아주 클 겁니다. 브레너는 최고 시속이 36.7km로 지난 시즌 리그 전체에서 2위를 기록했는데 30km 초반밖에 되지 않는 클루옙스키와 비교하기 민망한 엄청난 속도죠. 빠른 발을 이용한 측면 공간 침투가 뛰어나고 오프더블 움직임도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어서 전방 공격수 역할에 잘 어울리는 모습인데 현재 존슨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슈팅 능력이 다소 아쉽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만약 손흥민 원톱 존슨을 계속 쓴다면 이런 존슨의 약점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본인이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대신에 중앙에 있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해주면 되니까요. 그리고 마무리 능력으로 전세계 최고인 손흥민에게 직접 과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발잡이는 아니고 오른발밖에 쓰지 못해서 손흥민이나 솔로몬보다 유연성은 떨어지지만 더 어리고 더 빠르다는 장점도 있다 보니까
기존 솔로몬 조합과 시너지가 날 것 같은데요. 손흥민이야 득점왕까지 한 원조 스피드 스타하고, 솔로몬도 작은 키를 속도로 극복하는 유형인데 여기에 리그 2위 속도의 존슨까지 합쳐진다면 상대하는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정말 수비하기가 매우 까다로울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최근 현대 축구의 트렌드가 수비 라인을 올리면서 측면 수비수들까지 적극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추세인데, 손흥민, 솔로몬, 존슨을 상대로 그랬다가는 그대로 뒷공간을 탈탈 털려버릴 테니까요. 당장 치전 경기에 번리가 그렇게 당했고, 작년에는 손흥민이 전세계 1위팀 맨시티를 스피드로 완전히 제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한 명이 아니라 그보다 어린 솔로몬과 존슨까지 상대 뒷공간을 파고든다면 손흥민에게도 득점 찬스가 더 많이 생길 거고, 이 두 선수들에게도 분명 기회가 올 겁니다. 이건 스카이 스포츠에서 손흥민과 히샬리송을 비교하면서도 분석했던 부분인데, 손흥민은 뒷공간 침투를 즐기는 선수라고 하면서 히샬리송보다 전진해서 플레이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만큼 스피드에 자신이 있기 때문인 거고, 손흥민도 국내에서 인터뷰할 때 스피드로 먹고 사는 선수라고까지 했죠. 이런 손흥민의 렌즈 감독의 영입 1순위인 존슨까지 영입하는 건 뭔가 계산이 있었다는 거니까 A매치 후 토트넘은 더욱 강해진 상태로 셰필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한편 최근 토트넘은 창단 141주년을 맞아서 기념 포스터를 만들어서 공개했습니다. 141년간 토트넘을 빛낸 많은 인물들 중에서 자랑스러운 손흥민이 가장 크게, 그것도 가장 눈에 띄는 가운데 맨 윗자리에 대문짝만하게 자리를 잡아서 화제가 됐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팀을 떠난 역대 최다 득점자 케인보다도 2배 이상 큰 사진입니다. 사실 케인은 지금보다 더 커도 됐을 것 같은데 구단 차원에서 케인을 밀어내고 손흥민을 가장 메인으로 선정했다는 느낌인데요. 당연히 한국 팬으로서 엄청나게 뿌듯한데, 의외로 영국 현지 팬들 역시 이런 결정에 대해서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흥민이 센터라는 사실이 당연하다고까지 여기는 분위기였죠.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케인이 떠난 뒤에 손흥민이 캡틴이 된 현재 토트넘이 훨씬 더 강해졌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리더십을 가져온 게 중요했다. 이 팀은 수년 동안 원정 성적이 너무 나빴다. 케인이 없는 게 더 낫다고는 못하겠지만 그가 좋은 주장이었다고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훈련장과 경기장에서 몸을 보였다. 하지만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무형의 요소가 너무 많다. 팀에서 최고의 선수라고 해서 리더로서 가장 적합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난 시즌의 리더십 위원회는 다이어, 요리스, 케인, 스킵이었다. 호이베르도 있을 수 있는데 기억은 안 나네. 9세대가 사라지고 새로운 피가 들어와 팀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사실은 전체적인 문화를 점검하고 리빌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고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자유분방한 축구가 케인이 팀에 있을 때와 같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손흥민이 케인의 활약을 재현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싶다. 그는 우리 팀에서 골잡이 역할에 가장 적합한 선수야. 요리스와 케인은 오랫동안 팀을 위해 활약한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었지만 그들은 나쁜 주장이었다고 확신해. 내 생각도 비슷해. 그들의 나이와 클럽 경력에 비해서 그들은 미성숙한 리더였어. 손흥민과 메디슨은 이 점에서 말 그대로 한참 앞서 있지. 축구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팀 분위기나 리더십적인 측면에서는 손흥민이 훨씬 낫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계속 끌고 나가서 손흥민이 케인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케인도 하지 못한 우승컵을 들면 좋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